네, 이어서 여러분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압류재산의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 변제 순위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순번을 정리하는 거니까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 경우는 여러분 경우 3번을 이따가 지금 쭉 볼 건데 정답부터 찾습니다. 경우 3번입니다. 압류재산의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딱 이 경우죠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이 경우입니다. 경우 3번.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공익비용. 공익비용부터 당연히 여러분 변제해야겠죠. 강제집행, 경매비용, 강제징수비 이거를 집행하는데 들어간 돈은 당연히 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하는데 들어간 돈 이런 것들부터 당연히 메꿔줘야죠. 이건 필수적인 거니까 공익비용부터 들어가고 두 번째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그리고 임금채권 중에 최우선 임금채권 이어서 먼저 줍니다. 공익비용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 중에 소액보증금 있습니다. 임차인 소액보증금 그리고 임금채권 중에 최우선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이거부터 챙겨주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음이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 주고 나서 그 다음이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언제다? 국세 법정기일 이후니까요. 국세 법정기일이 지나고 나서 국세 법정기일 그 후에 채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질권이 설정된 거야. 그러니까 법정기일 후에 생겼으니까 국세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가 먼저 옵니다. 국세가 오고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이 뭐다? 자, 일반적인 임금채권. 아까 전에 여러분 앞에서 임금채권 중에 최우선 임금채권은 먼저 나갔죠. 먼저 지급을 했어요. 이거 말고 남은 일반적인 임금채권이 그 다음으로 오는 거예요. 5번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기타 일반 채권이 옵니다. 순번이. 일단 결론부터 정답부터 찾읍시다. 정답. 일단 가죠. 가. 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그죠? 이게 일단 여기서 이건 없죠, 여러분. 문제에서 공익비용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공익비용이 있다면 당연히 공익비용이 제일 앞에 있을 거고요. 공익비용은 지금 문제 없으니까 순번상 없으니까 가나다라 마끼리 지금 순번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 일단 제일 우선이다. 우선 변제인 소액보증금과 최우선 임금인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였다? 국세였죠. 국세. 그 다음이 이제 담보된 채권.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된 채권이니까 마죠, 마.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이 4번이 뭐다? 일반적인 기타의 임금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기 최종 3개월 임금 제외한 나머지 임금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죠? 최종 3개월 이외의 임금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게 4번이다. 마지막으로 5번이 그냥 그 외의 일반적인 채권이 5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은 이 문제는 제가 문제 풀이 자체는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경우 3번이었다. 그 풀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헷갈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 3번 필기는 일단 조금 지울게요. 경우 1, 2, 3번부터 다시 쭉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보셔야 돼요. 회차별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사실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안 헷갈려요. 이것도 그냥 법정기일 후 이것만 만약에 외웠다. 그러면 다음에 이거 똑같이 나오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뭐 설정된 게 있으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까지 풀려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필기는 지우고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입니다. 전반적인 토픽은 국세가 우선이냐 일반 채권이 우선이냐 뭐 이런 거죠. 자, 일단 경우 1번 우리가 재산을 압류했어요. 재산을 압류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생긴 돈을 누구부터 가져갈 것이냐 이거의 문제예요. 그죠? 재산을 압류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왔어. 근데 이거를 너도 나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걔한테 받을 거 있어. 나도 거기서 받을 거 있어. 라고 할 때 뭐부터 이 압류 재산을 매각한 대금에서 뭐부터 채워나갈 것이냐. 누구부터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압류 재산을 팔아서 이제 돈이 들어왔다. 그걸 누구부터 줄 것이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때 경우 1번. 경우를 3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경우. 압류 재산에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깔끔한 경우입니다. 이건 일단 가장 심플한 경우. 질권 저당권에 설정한 채권이 없대요. 그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여러분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여기 공익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임금채권은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먼저 줘야 돼 얘들은. 그죠? 여러분 다 여기 초록 파란색으로 적어놨잖아요. 경우 1, 경우 2, 경우 3 공통적으로 똑같죠 여기는. 그죠? 일단 이거부터. 이거는 심플하잖아요.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죠? 공익비용 그리고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임금채권은 무조건 얘들은 똑같아요. 어떤 경우든. 오케이 여기는 머릿속에 일단 가져갑니다. 당연히 공익비용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래서 압류하는데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제집행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살 사람하고 경매로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돈이 들어가겠죠. 강제징수비, 경매비용, 강제집행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이 압류를 재산을 압류하고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안 메꿔준다고 하면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죠? 이 절차를 누가 하겠냐고. 내가 이걸 압류해서 파는데 체납자로부터 이걸 압류해서 파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압류 비용, 경매하는데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팔린 돈에서 그걸 안 메꿔준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이 왜 공익비용이라고 하냐면 압류 재산에 대해서 돈을 여러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렇게 애써주고 있구나. 그죠? 압류하고 팔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생긴 과실을 우리가 나눠 먹을 건데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저런 절차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죠? 압류 매각하는 데 들어갈 돈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꼭 그거부터 챙겨줘야겠죠. 그래서 공익비용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2번은 뭐다? 임차인들 보증금인데 막 너무 금액이 크고 이런 것까지는 우선은 못 해갖고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리가 여기서 소액보증금에 뭐 서울은 어떻고 뭐 특별은 어떻고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주어질 겁니다. 이게 소액보증금이다.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영세한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챙겨줘야지 먼저. 그래서 2순위로 소액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중에서도 다급한 거 우리 위에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최종 3개월 임금이에요. 뭐 몇 년치 임금을 근로자한테 못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근로자한테 다 먼저 챙겨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최종 3개월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거는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최우선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영세한 근로자를 위한 거니까 이거부터 챙겨줘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1순위와 2순위는 항상 똑같다는 거. 아셨죠? 국세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공익비용 우선, 그 다음으로 임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임금채권 이 순서는 언제든 똑같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죠? 파란색들 다 똑같잖아.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우 1번입니다.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없어요. 가장 심플한 경우입니다. 공익비용하고 임차 소액보증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세 앞에 일반적인 임금채권 여기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임금채권이 3순위로 들어오고 그 다음이 국세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냥 다른 기타 일반 채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경우 1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내가 국세보다 앞선다라고 주장할 일반 채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지금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잖아요. 이게 이런 일반 채권 중에서 5번에 있는 이 일반 채권 중에서 야 내가 국세 기일보다 앞서서 했어 이렇게 주장할 아예 그런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채권은 국세보다 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금 채권은 잘 체크해둬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 채권이 3순위. 그 다음이 국세. 그 다음이 그냥 일반적인 채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경우 1번이. 오케이. 자, 여러분 아래쪽에 경우 2번, 경우 3번 요게 헷갈리거든요. 잘 체크해 두셔야 돼. 우리 이번 71회차에서는 경우 3번이 나왔잖아요. 근데 경우 2번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이때는 경우 3번하고 경우 2번이 조금 이제 대칭적으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경우 2번은 뭐냐면 재산을 압류해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 압류 재산에다가 어떤 채권이 있는데 채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국세 법정기일이 오기 전에 이거는 내가 질권을 설정한다라는 건 담보를 걸어놓은 거예요. 담보된 채권이 있다는 거지.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우 3번은 아까 뭐였어요? 이 질권 설정이 언제 된 거예요? 법정기일이 지나고 나서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가지고 경우 2번은 국세보다 우선에 국세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했으니까요. 경우 3번은 어때요? 우리 아까 봤듯이 법정기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질권을 설정했으면 야 너는 그 국세가 이미 성립된 거 네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후에 했잖아. 그러니 그 후에 질권을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국세에 밀려도 너 할 말 없어. 이게 경우 3번이었죠. 오케이? 경우 2번은 쉽게 말해서 그거죠. 국세 법정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내가 질권을 설정했어요. 그 말은 즉 그런 국세가 체납되기를 될지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전에 미리 내가 내 권리로 담보를 걸어놨으니까 국세보다 앞선다는 거지. 세금보다 앞선다는 거지. 경우 2번은. 경우 2번과 경우 3번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국세보다 앞서냐 뒤에 가냐 이 말이야. 경우 2번은 일반적인 채권이 설정해놓은 설정해놓은 채권이 국세보다 앞서는 거고 경우 3번은 국세보다 밀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여기까지 알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 헷갈리거든요.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뭐보다 앞서요? 국세보다 앞선다니까. 다시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으니까 뭐보다 앞선다? 국세보다 앞선다고요. 국세보다 앞에 있잖아요. 지금 3번. 오케이? 자 경우 3번 국세법정기일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국세법정기일 이후에 설정이 됐어. 그러면 국세보다 밀린다고 안 밀린다고? 밀린다고요. 자, 질권 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이 뭐보다 밀린다고? 국세보다 뒤에 있잖아요. 맞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국세보다 이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오케이, 이거부터 일단 가를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게 여기입니다. 자, 채권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임금채권. 일반적인 임금채권이 위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경우 2번일 때는 여러분 어디 끼어 있어요, 지금? 지금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앞서잖아요. 그 사이에 임금채권이 슥 들어가 있어. 맞죠? 국세보다는 우선하지만 질권 설정된 채권에는 밀리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일반적인 임금채권이 어떻게? 국세보다는 앞에 있어요. 맞지? 5번보다 앞에 있잖아. 4번이잖아요. 근데 질권 설정된 채권 3번보다는 뒤에 있죠. 밀리잖아요. 오케이? 일반적인 임금채권. 근데 경우 3번 만약에 이 설정된 질권이 국세한테 밀리는 경우죠. 이게 봐. 국세보다 3번인 국세보다 4번 질권에 의해 설정된 채권이 밀렸잖아요. 아까 확인했던 거죠. 이때는 어때요, 여러분?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이 둘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어때요, 이번에는? 이때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이 둘 뒤에 가는 거예요. 국세와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그 뒤로 간다고. 5번으로 갔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자, 읽어봅시다. 임금 채권은 보통은 국세보다 우선해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 3번처럼 일반 채권 중에 국세에 밀리는 일반 채권이 있는 경우죠. 이게 지금. 왜?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이렇다면은
국세에도 밀리게 돼요. 임금 채권이. 그래서 5번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리실 텐데 다 지우고 이게 법정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결론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국세 전에 설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 질권 설정된 채권이 국세보다 빠르죠. 법정 기일 전에 했으니까. 맞죠? 이때 임금 채권은 어디에 들어간다? 질권 설정된 채권보다는 밀리지만 국세보다는 앞선다고요.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지. 국세보다는 우선하지만 질권 설정된 채권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됐죠? 근데 경우 3번은 어떻게 된다? 경우 3번은 이 설정 질권이 늦었다는 거야. 법정기일 이후야.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이 질권 저당권에 의해 설정된 채권이 국세 뒤에 가겠죠. 맞죠? 국세가 법정기일이 더 빠르잖아 지금. 됐어요. 이때 임금 채권 어떻게? 임금 채권이 이 사이에 끼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는 임금 채권은 어떻게? 일반 질권 설정된 채권에도 밀리고 국세에도 밀려서 결과적으로 5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 제가 아까 헷갈린다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일반적인 임금 채권 위치 때문에 헷갈려요 우리가. 이거를 따로 챙겨 놓으셔야 돼.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정 기일 전에 질권이 설정됐는지 법정 기일 후에 설정됐는지는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되겠죠. 국세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됐으면은 국세보다 앞서요. 맞죠? 경우 2. 법정 기일 이후에 이 질권이 설정됐으면 국세보다 밀린다고요. 경우 3. 일단 이거부터 아시고 나서 중요한 것도 뭐 헷갈린다. 뭐 때문에 헷갈린다? 일반 채권, 임금 채권이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요. 이 임금 채권의 위치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는 둘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권 채권과 국세 사이에 들어간다고요. 국세보다는 우선하지만 질권 설정된 채권에는 밀리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말로 풀다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질권 설정 1이 법정 기일 이후라서 이 질권 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밀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 임금 채권은 질권 채권에도 밀리는 건 당연하고 이때는 국세보다도 밀린다고요.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법정 표현이. 이게 법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38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근로 관련 채권, 즉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어떻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국세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다? 경우 2번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 설정된 채권을 제외하고 국세에 우선한다. 즉 국세에는 우선하지만 질권 설정된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경우가 경우 2번. 다시 한번 앞에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라고? 방금 표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국세에 우선한다. 즉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고 국세에는 우선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고 국세에는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경우 3번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법정 문구. 맞아. 그런데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경우 2번처럼 질권 설정된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고 국세에는 우선하는데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뭐라고? 이거 잘 읽어보세요. 국세가 질권 설정된 거를 앞서는 경우, 즉 질권 설정이 국세 뒤에 이루어진 경우죠. 지금 이게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 이게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국세가 질권에 우선한다는 말은 질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반대로 표현하면
질권 설정일 이전에 뭐가 있었다? 국세 법정 기일이 왔다. 도달했다. 이게 뭐예요? 경우 3번이잖아요. 경우 3번. 맞죠? 경우 3번은 국세 법정 기일 이후에 설정을 했잖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설정 전에 법정 기일이 도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가 설정 채권을 앞서죠. 그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왜? 아까 1번에서 어떻게? 이게 1번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한테는 우선할 수 없지만 국세에는 우선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1번 끝에 국세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이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권 설정된 채권에 밀리고 어디에도 밀린다? 국세에도 밀린다 이 말이야 이게. 국세에도 밀린다는 거지 이 경우에는. 질권 설정된 채권에 밀리는 건 당연해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 설정된 채권에는 밀린다고 했잖아. 아까 1번에서. 질권 설정된 채권은 제외한다고 했잖아. 제외하잖아요. 그죠? 밀린다고요. 질권 설정 일자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이 설정된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국세에 우선했는데 여기 경우 3번은 국세에도 우선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따라오셨죠? 여러분 원래 어렵습니다. 조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임금 채권은 이 5번 임금 채권은 첫 번째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할 수 없으니까 뒤에 가는 거고 이 경우 3번이니까 뭐 설정된 질권이 그 일자가 법정기일 이후다. 즉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빠르다. 이 경우라면은 국세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근데 이 3번과 4번은 왜 국세가 앞에 오죠? 이건 당연하죠. 이 경우 자체가 국세가 설정일 앞에 국세 법정기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세가 질권이 설정일보다 앞에 있는 거고요. 됐죠? 여러분 복잡합니다. 이 법정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정 문구. 제가 이제 최대한 설명드린다고 이제 좀 막 이제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구 자체를 어디 여러분이 써야 되고 이러진 않잖아.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거를 천천히 한번 다시 들으시던가 천천히 한번 숙고해 보시면은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 문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번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짧게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이 설정된 채권 한테는 우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국세에는 우선해요. 이게 경우 2번이다.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갔네. 하지만 뭐보다는 우선한다? 국세보다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금 채권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가운데 끼는구나. 됐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만약에 이 질권 설정 날짜가 국세 법정기일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이런 설정 채권이 국세에 밀리는 경우 설정 채권이 국세에 밀리는 경우라면 어떻게 한다? 다만 질권에 우선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경우 3번.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국세에 우선하지만 만약 그 국세가 질권 저당권보다 앞서는 국세라면은 그 국세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그죠?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니까 이 뒤로 갔죠.
그리고 이 경우라면 국세한테도 밀리니까 국세 뒤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문구 제가 마지막에 짧게 한 2분 동안 정리했잖아요. 이게 최종 정리예요. 방금 말한 게 저 문구가 저렇게 돼 있고 정리된 걸 보니까 저 말이구나. 법률 문구가 저렇게 지금 정리되는구나. 이해되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해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반복 숙달을 통해서 암기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해가 반복돼서 누적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숙지되는 거예요. 그게 암기죠. 단순히 그냥 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법률 조문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게 저렇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구나. 요약하면. 그래서 반복을 해서 우리 걸로 가져가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다고요. 됐죠? 헷갈립니다, 여러분. 좀 지나서 보면 당연히 계속 헷갈려요. 여기는 파트가. 하지만 반복해서 우리 걸로 가져가자 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파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